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전반적인 설명, 케이스 같은 것도 했죠. 그죠? 민간에서 냉장고도 얘기했고 또 인천공항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2차시인데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 혹은 과제를 가지고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이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 좀 짧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4번을 더 할 텐데, 그렇지만 저랑 같이 연습하면서 진행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관련되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풀어가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이번 이 온라인 교육 자료에 보면 이런 서비스 디자인 실습 자료라고 하는 이런 파일이 있어요.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로드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세스는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잡함을 다 하나씩 시험 공부하듯이 아실 필요는 없고,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는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간략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대전시에서 하나의 브랜드 과제로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사용자 중심의 대전형 복지 전달 체계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은 희망티움센터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든 것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기대하는 사항은 이런 식의 하나의 서비스 디자인적 어프로치를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미지적으로만 좀 봐주세요. 이 케이스는 왜 시작하게 됐냐면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 그러니까 왜 예전에 얼마 전에 송파 세모녀 무슨 사건 또 어디 사회자매 사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극한 상황으로 쫓겨가지고 극단적인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케이스들을 좀 발생하지 않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대전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여전히 그게 좀 부족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다가 복지 기능들을 이렇게 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기보다 여전히 주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부족한 이런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한 것은, 물론 이런 식의 대전에는 여러 권역에 있어서 복지 서비스를 잘 하려고 여러 시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사례관리사라는 그런 제도를 넣어가지고 복지사들을 일선 그런 데다 이렇게 내려보냈지만 여전히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배경은 아무튼 복지 사각지대 없게 하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자. 이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시작한 거예요. 국민 디자인단 활동을 해서 서비스 디자인 활동을. 그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고객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 하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서비스의 해답을 얻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정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급자 중에서는 공무원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수혜자들 중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을 해서 좀 이따 여러분들하고도 실습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을 연구할 것인가 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단 설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고 하는데 고객 여정 지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용자들의 일상생활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는 건데, 이런 지도를 해서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데 애로점이 뭔가,
공무원들은 어떤 애로점이 있고 수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하나씩 이제 정의를 하게 돼요. 서비스를 정의를 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커스터머 저니라고 하는 여정 지도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서비스 컨셉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 요약해 보면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누구를 타겟으로 이걸 연구를 하면 되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리고 생활하는 가운데서 애로점이 뭐냐, 그 애로점을 묶어서 하나의 컨셉을 만든다. 요까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컨셉을 정의하면은 새로운 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하나씩 그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라슈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 뭐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서비스들을 하나씩 만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주민센터 공간을 리디자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마라슈 이런 서비스도 있고 공간적으로 바꾸는 서비스도 있고 뭐 이런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 조금 이따가 좀 설명드리면서 다시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서비스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맡은 정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해요. 이 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무슨 업무든, 뭐 그것이 채용 업무든, 뭐 도심 개발 업무든, 뭐 혹은 상하수도 관리든, 뭐 장애인에 대한 무슨 복지 행정이든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일인가? 이것을 잘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한번 그 교재를 펴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성해 보셨는데 해보니까 뭐 여러분들 괜찮아요? 쉬워요? 뭐 어땠어요? 쉬웠어요? 어렵지 않아요? 판단하는 기준, 이 정책이 성공했다는 판단하는 기준, 뭐 이게 고객이 만족한다, 혹은 뭐 프로세스가 단축된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는 않는데 약간 공부하듯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분석할 때, 내가 사업하는 거 분석할 때는 이런 것을 이제 9블록스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이런 9블록스, 비즈니스 캔버스 이런 자료들을 한번 찾아서 보셔도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면 크게 이렇게 한 9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 이거는 이제 나에 가는 게 우리 부서에 관한 거예요. 우리 기관은, 우리 부서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서비스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 여기 이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커스터머 세그멘트라고 하는 부분, 여기를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서비스는 우리 부서의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떤 고객한테, 어떤 유저한테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커스터머 세그멘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키 파트너라고 하는 건데, 우리 부서는 이런 정책을 이런 우리 고객 사용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누구랑 이것을 파트너로 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 정책을 도와주고 같이 이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요걸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면은 우리 부서가 이런 파트너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공동의 사업들은 뭐가 있는 건가?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고객한테 주는 그 채널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걸 주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하고 혹은 우리 고객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의사소통의 통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은 어떤 비용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나오는 성과는 뭔가, 이런 관점에서 이걸 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분석을 하면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공무원분들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업무들을 우리 부서가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뭘 제시해 주지, 고객은 누구지, 누구랑 파트너를 해서 이걸 하는 거지, 우리한테 필요한 리소스는 뭔가, 고객들하고 우리의 파트너들하고 같이 공동 작업하는 건 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건가, 그 다음에 평시에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지속적인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는 방법은 뭔가, 우리의 코스트는, 비용은 얼마인가, 이런 부분이. 자, 그러면 우리 디자이너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작성해 봐요. 그래서 9블록스 비즈니스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고, 이것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들 업무를 가지고. 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어때요? 좀 뭐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걸 처음 할 때 홍윤경 선생은 뭐가 좀 어려워요? 어디부터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네. 조금 난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처음 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프로세스 순서인데, 순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부서에 관한 거예요. 우리 부서는 도대체 어떤 미션을 갖고 어떤 가치를 지금 전달해 주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가 이제 커스터머예요. 누구한테 우리가 이거를 제시하는가, 이 커스터머를 정리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파트너예요. 누구랑 이거를 할 거냐. 그래서 1, 2, 3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정도를 이제 키 액티비티, 파트너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 서비스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자원은 뭐였나, 활용 가능한 자원은, 그 다음에 이제 채널, 그리고 커스터머 릴레이션, 그리고 커스트 레베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방금 이제 한 것은 조금 9블록스는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좀 이 온라인 이 교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는 좀 공부 삼아 하시면 나중에 어떤 과제를 푸실 때도 상당히 쉽게 푸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6페이지를 펴시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구체적인 과제를 가지고 이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쓰시느냐 하면은 여기에 좀 써보세요. 서비스 디자인 과제명, 요건데, 과제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보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기 부서에서 이번에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그 과제의 이름을 써주시라,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시의 양주시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혹은 뭐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 새로운 혁신 방안 개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른 데로 뭐라고 쓰셔도 돼요. 그 과제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 이거는 그냥 좀 개략적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작성해 보시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해보니까 뭐가 좀 어려워요? 과제명을 네.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이었어요. 이 과제의 이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서비스 디자인 과제명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과제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명시를 한다. 두 번째는 이 과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뭔가의 목표? 이런 부분을 쓰고, 혹시 필요하면은 뭐 세 번째는 수단까지 쓰면 좋겠어요. 수단까지.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통한, 혹은 사용자들의 유저의 니즈를 반영을 통한, 이게 하나의 뭐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대상은 구도심. 그 다음에 목표는 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거구나.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을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대상, 목적, 수단, 목표, 수단 뭐 이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과제 선정 배경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걸로 보면은 뭐 복지 서비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꾸 사각지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여러분 또 핵심 이슈 도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할게요. 방금 하셨던 그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과제를 해야 되는지, 이 과제에 대해서 이걸 하게 된 배경을 조금 좀 상세하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물론 우리가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세한 분석을 다시 할 거예요. 커스터머 고객들에 대한 뭐 라이프 사이클 분석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할 텐데, 한번 그래도 지금 생각나는 측면에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배경을 썼지만 그거를 몇 가지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써봅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 대전 같은 경우 복지 서비스 정보가 부족하다, 부정적 인식이 있다, 뭐 사람들이 생활고에 대한 뭐 이런 자존감 뭐 상실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과제를 시작했다, 이런 케이스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의 과제를 가지고 그 과제를 왜 하게 됐는지 이슈와 또 설명, 혹은 설명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봐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 서비스 디자인을 하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출발점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자꾸 이제 출발은 해서 뭔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것의 이제 목적이 뭐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서비스 디자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서비스 디자인, 우리도 그전에도 정책도 만들고 다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으로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용자, 그러니까 뭐 수요자 혹은 고객, 그분들은 자기의 삶에서 불편한 부분도 어떤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 우리의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발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거를 알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 같아요? 우리 신주 선생님 얘기해봐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네. 알아봐야 네. 그리고 우리 진정식님은 질문하니까 어렵죠, 그죠? 네, 일단 공부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가장 출발은 뭐냐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 것이냐입니다.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 공무원분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시민 전체가 우리의 대상이다. 항상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건 맞지만, 그래도 이 정책의 핵심 고객이 누구냐. 그래서 그분한테는 확실하게 맞도록 이거를 정책을 만들면 우리의 이제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이 대상이 클리어하면은 클리어한 대상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면 그래도 보편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사용한 아주 가장 보편적인 고객을 이제 만드는,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쓰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을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분류를. 그러면 고객을 뭐로 분류를 할 거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워크시트에다가 좀 메모를 해봐요. 첫 번째는 뭘 하느냐 하면은 고객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들을 생각나는 대로 쭉 써보는 거예요. 거기 좀 여백에다가. 그럼 예를 들면 나는 고객을 뭐 성별로 분류를 하겠다. 가장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뭐 성별,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또 뭐 그 앞에서 해서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면은 나이를 가지고 분류할 수도 있겠죠. 나이를 가지고 분류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뭐 부유하냐 뭐 부유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거주지가 뭐 어딘가, 이런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 복지 대상자를 분류한다면은 우리 신정식 연구원은 어떤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나열해 보면은. 일단 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죠. 받고 있는 사람이냐, 아직 못 받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냐. 네.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사람이 복지를 받으면서 추후에 복지를 받지 않더라도 혼자서 자발적으로 변화에. 오케이. 그런 게 있느냐. 그리고 우리 신정연구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이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시니어인가 아주 젊은 사람도 복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의 정책 수요자들을 이런 표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이런 하나의 사사분면으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뭐 나이, 성별,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가지고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기준을 어떻게 갈 것인가? 도시냐, 농촌인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도시에 사는 여성, 도시에 사는 남성,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분류해 보니까 어때요? 이게 여러분 여기 참여하시는 공무원분들도 해보시면 이 기준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실 때는 이거를 기준을 X축, Y축을 다양하게 넣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한테 적절한 기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표를 가지고 이런 사사분면을 만들면은 쉽습니다. 자, 우리 대전시, 우리 이번에 오늘 이제 실습의 주제로 하는 건 대전시는 뭐 이렇게 해봤어요. 앞에서 우리 참여하는 디자이너분들도 얘기했지만은, 복지 수혜를 지금 받는 사람인가, 못 받는 사람인가. 그럼 이제 복지 사각지대는 이제 못 받는 사람도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변화의 자발성이 있느냐. 그래서 복지 서비스를 받아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회복을 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자기 삶을 책임있게 가져갈 의지가 있는가, 또 없는가. 뭐 이런 기준을 넣게 됐어요. 뭐 이거 가지고 또 연령을 가지고 넣어도 나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셨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더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들어가는데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대부분 본격적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고객 분석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 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이제 할 핵심적인 대상을 결정해서 그 사람의 삶을 일상적인 생활을 분석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대전 시민을 위한 뭘 한다, 뭐 양주 시민을 위한 뭘 한다, 뭐 서울 시민을 그러면 1000만 명을 다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이다. 변화의 자발성은 있지만 복지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또 뭐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그러니까 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 4사분면에 속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이 전형적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묘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 묘사를 하는 거를 우리는 대표인물 묘사, 이거 뭐 퍼소나, 뭐 페르소나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복지 서비스에서는 뭐 이름은 부양해의 여성이고 60세고 뭐 식당 종업원이고 딸이 있고 성격은 이렇고 관심사는 뭐 이런 부분에 관심사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분은 뭐 특징으로 하면은 뭐 언제 남편이 돌아가셨고 뭐 라이프 스타일로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챙겨주고 식당 가서 일하고 하는 그 사람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은 아 어떤 사람인가가 딱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분류했던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정책에 이번 그 서비스 디자인 할 과제의 대상이 되는 전형적인 사람을 한번 쭉 써봅니다. 자, 한번 써보세요. 우리 디자이너 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써보고요. 어렵죠, 그죠? 질문해 보세요. 보통 이제 사용자 리서치를 한 걸 이제 토대로 퍼소나를 만들자는 보통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실제 존재하는 그 인물을 네. 가지고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가상으로 이거를 만들어내는 가상으로. 네. 그냥 먼저 우리가 분석해 보기 전에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상적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방법으로는 다 끝나고 다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래서 이런 퍼소나를 선정하는 거는 이런 사람을 리서치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에,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대상의 전형적인 사람을 우리가 설정해 보는 겁니다. 방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고객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고객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의 연구의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을 설정해야 된다. 그게 이제 퍼소나다. 이제 이런 설명까지 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찰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설문도 하고 뭐 일기도 쓰고 뭐 여러 형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는 그 이제 고객, 사용자의 모든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이제 파악이 되면 그 이제 리서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서치를 잘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하나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어떤 패트리시아 무어라고 하는 이제 젊은 여성분이 노인학자인데 노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젊은 여성분이 이제 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노인의 상태로 전환을 시켜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죠?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노인분이 실제로 생활하는 거 보면은 외출 준비하는 게 있고, 물론 이거는 분장이었지만, 그 다음에 외출을 가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상점 혹은 상가에 이 출입하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다 이벤트겠죠, 그죠? 그때 이분의 액티비티는 왼발을 올린다, 오른발을 올린다, 사람하고 교행 간에 뭐 부딪힌다, 뭐 이런 게 다 액티비티입니다. 행위들입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이분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커스터머 저니 맵, 고객 여정 맵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